글로벌 러브콜이 쏟아지는 이 두 업종 중에 앞으로 어디가 좀 더 오를까요? K-방산 하면 테토의 이미지가 K-뷰티라고 하면 엄청 이렇게 야리야리한 저희는 실적에서 계속 증명을 해보이고 있거든요. 화장품 100개 살 바에 탱크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장르가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심되는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지만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다른 섹터들도 있습니다. 바로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 K-방산, 또 전 세계 뷰티 지형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K-뷰티인데요. 글로벌 러브콜이 쏟아지는 이 두 업종 중에 앞으로 어디가 좀 더 오를까요? 오늘도 두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시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K-방산 전문가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또 K-뷰티 전문가 한유정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오늘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K-방산 하면 테토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테토 섹터예요. 근데 K-뷰티라고 하면 엄청 이렇게 야리야리한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애겐 섹터란 말이죠.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완전 정반대의 두 섹터인데 이 두 업종 모두 나름의 성장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오늘의 주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산주냐 뷰티주냐, 앞으로의 전망을 영화 한 줄평처럼 한마디로 좀 부탁드릴 텐데 먼저 양승윤 연구원님부터. K방산 변곡점에 왔다. 수주를 받아야만 한다. 변곡점에 왔다. 수주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답하신 이유는 뭘까요? 2022년도에 발생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수주와 그리고 실적, 주가가 모두가 이제 좋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시기도 한 4년, 5년 지나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수주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한국 방산이 이제 수주를 잘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받으면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이제 수주를 받으면은 또 한 번의 성장 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지금 좀 떨어진 상태긴 하더라고요. 그럼 한유정 연구원이 화장품주의 전망은 어떤가요? K-뷰티 주연은 바뀌어도 흥행은 계속된다. 뭔가 여기가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한 줄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2019년 이전 과거 화장품 호황기 때는 소수의 대형 브랜드사 중심으로만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화장품 호황기에는 히트 제품과 히트 브랜드가 무수히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스킨케어 카테고리 탑 50 안에 한국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저희 제품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질 뿐 넓은 범위에서 한국 수출은 잘 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 전쟁이나 국제 정세 때문에 방산주가 그냥 잠깐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설명도 있잖아요. 지금의 성장세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글로벌 무기 수요는 저희는 장기간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끝나면 무기 수요가 끝날 거다라는 평들이 좀 많기는 했지만은 지금 전쟁 동안 소진되고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이제 중동 사태, 이란 사태에서도 다양한 이제 미사일에 대한 재고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필요한 무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썼던 무기들을 또 한 번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무기 수요는 절대 꺾이지 않고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수주가 될지 안 될지.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차라리 지금 나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올해 현재까지의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결국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또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되게 신기한 섹터여서 수주라고 하는 게 항상 하반기 때 집중돼서 나옵니다. 국가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예산들을 좀 하반기 때 집중해서 집행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인 네네네.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반기 때 다양한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데 협업이 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수주 계약들이 또 체결되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8월 그리고 뭐 10월, 12월 한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 뭐 미국에서 다양한 전시회들이 열릴 예정이라 예, 그렇게 예. 좀 집중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전시회 일정을 확인해서 열리기 전에 좀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자, 그렇다면 자, K-뷰티 미국 시장 성장세 앞으로 더 커질 여력도 있을까요?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화장품이 수출되는 국가 중에서 미국 비중이 제일 높아요. 과거에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로 수입을 미국이 많이 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한국이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 2분기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저희 점유율 29%까지 올라갈 정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앞서 진출한 1세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채널과 매대를 더 넓혀가고 있는 중에 있고 네. 이거를 보고 뒤따라하는 한국 브랜드들의 미국 진출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저가 높음에도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K-뷰티가 진짜 강하다를 입증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성장 가능성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변수나 리스크 늘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꼭 마주해야만 하는 부분이죠. 이 방산 쪽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리스크 요인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 환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방산 섹터가 지금 이제 수출 주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대부분 다 뭐 달러 외화 기준으로 저희가 매출과 뭐 비용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율이 떨어지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 높은 변동성들을 이제 보이는 구간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수주인데요. 수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네.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 업체들을 보면은 2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어서 이제 저 옆 나라 친구들은 수주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수주가 안 나오지 이제 약간의 의문들이 생겨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또 수주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또 기회이자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 생각을 못했어요. 유럽이나 미국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K-뷰티는 어떨까요?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산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경쟁일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브랜드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의 전략을 좀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했었던 뭐 틱톡이나 아마존이나 세포라, 얼타 같은 채널들에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 강도가 좀 치열해지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한국 브랜드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구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좀 뒤따라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확실히 K 방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K 뷰티가 좀 안정적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대 분야에 비해서 우리 분야, 내 분야가 이것만큼은 더 매력적이다. 이번에는 한예정 연구위원님부터. 저희는 이제 산업재랑 다르게 소비재 섹터다 보니까 누구나 좀 접근 가능한 투자 포인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주 베이스라든지 이런 B2B 성격의 계약들은 사실 정보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 판매 데이터라든지 수출 데이터라든지 하는 부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박을 또 해주셔야겠죠. 사실 방산도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한없이 어려운데 뭐 사실 또 소비재나 이런 섹터보다도 쉬운 섹터일 수도 있는 게 저희는 이제 큰 흐름만 봐도 사실 장기적인 방향성들은 다 예측이 가능하다. 결국 지정학적으로 뭐 평화롭냐 또는 리스크가 커지냐의 그 방향성에만 보셔도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네요. 합니다. 지금 뭐 국제적인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방산에 투자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데 양승윤 연구원님 질 수 없어요. 뷰티주보다 방산주가 더 매력적이다.
어떤 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 사시면은 한 개당 얼마냐 했을 때 10,000원, 뭐 비싸면은 몇만 원이잖아요. 네. 방사는 한 번 팔면은 몇백억, 몇천억짜리가 몇 개만 나와도 몇 조가 되고 몇십 조가 되는 그런 섹터여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화장품 100개 살 바에 탱크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딱 납득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반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박 불가. 틀린 말이 아니어가지고 반박 불가인데요. 단위가 작기는 하지만 저희는 실적에서 계속 증명을 해보이고 있거든요. 수출 데이터를 저희가 10일 단위로 월 단위로 매번 트래킹을 하면서 지금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가고 있고 연초 이후로 화장품 섹터 주가가 좋았는데 이것도 다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한 거다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좀 성장성과 안정성이 겸비된 섹터가 K-뷰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양승윤 연구원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K방사는 좀 불확실하고 함부로 재단하기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뭐랄까요? 기회 요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그걸 그린라이트로 여기고 네. 좀 믿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산 섹터가 좀 어려운 게 뭐 비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거기는 한데 네네. 이제 기사나 또는 이제 이슈들을 좀 잘 추적을 하다 보시면은 한국 정부랑 그리고 이제 해외 상대국 정부가 뭐 만난다라든지 거기서 방산 협력을 논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감을 잡아주시는 게 하나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방산이라고 하는 게 이건 좀 시그널이랑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네. 한번 이제 수주가 나오면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가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은 어떤 특정 국가가 무기를 사용을 하면은 그게 확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창 핫했었던 무기 체계가 방공 미사일이었고 뭐 한국에선 청궁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네네네. 있는데 그 무기가 처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판매가 됐었어요. 네. 2021년도, 2022년 사이에. 근데 그랬다가 바로 2023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더 천궁을 사갔었고 그리고 또 2024년도 들어와서는 이라크에서 또 무기 체계를 천궁을 가져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매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 국가가 그걸 쓰고 증명이 되면 또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제 그런 아이템이 뭐가 있냐를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한국이 워낙 또 잘하는 게 뭐 미사일도 있긴 하지만 화력 무기 체계들, 포병 무기 체계들을 굉장히 잘하는데 미국 자주포에서 시제품 계약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를 하고 있는 K9 같은 K9입니다. K9을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궤도형이라 그래서 캐터필러를 이제 차체에다가 붙여놓고 험지를 이동을 하는 자주포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트럭 위에다가 올리는 이제 그런 차륜형 자주포가 있는데 사실 한국이 그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팔아 본 적도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저희를 시제품으로 선정을 해준 그런 상황이어서 진짜요? 어마어마하다. 사실 미국 방산 시장에서는 국방비 관점에서는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네, 그런 예산을 국가에 엄청 많이 쓰고 쓰잖아요. 있고 네. 그런 국가에서 좋은 무기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걸 썼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보증 수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륜형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거다. 그래서 이번 시그널도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비밀 정보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뭐 어디에서 물꼬를 트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저희도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유정 연구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화장품주에서도 뭐 새로운 추가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브랜드사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온라인을 먼저 입점을 하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온라인 판매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위 변동들을 좀 기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브랜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될 거고요. 10일 단위로 나오는 수출 잠정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섹터에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데이터도 좀 면밀하게 봐보시면 좋은 기회를 좀 포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전 지금까지 너무 기사에만 의존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K방산과 K뷰티 양 분야의 기회와 위험 요인 모두 지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두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각이 달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